내년부터는요, 네. 이 제로 에너지 아파트가 건축이 의무화가 됩니다. 아, 이제 의무화예요. 다 이제 이런 아파트를 네.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원주택에 음. 태양광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에어컨 그냥 풀로 틀고 뭐 인덕션 쓰고 음.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네. 전기세가 안 나온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가지고 있기만 해도 돈을 버는 아파트가 있다. 그럼 괜찮지 않나요? 가격이 좀 떨어져도 오른다,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번다.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번다. 아. 그런 아파트가 있어서 도대체 어디냐, 뭐냐, 네,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바로 제로 에너지 아파트예요. 아, 약간 좀 김이 새신 듯한 반응이네요. 아니에요. 저는 나 지금 한껏 올려서. 네. 저는 솔직히 네. 만약에 이런 게 생기면 네.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네. 부분은 실제로 제가 전에 우리 전원주택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 전원주택에 음. 태양광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설치를 해놓으니까 전기세가 음. 거의 제로거든요. 오히려 돈이 막 남아요. 네네. 네,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그냥 풀로 틀고 선풍기 틀고 그 다음에 뭐 인덕션 쓰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네. 전기세가 안 나온다. 소장님 진짜 실제로 써보셨으니까 이런 혜택을 진짜 경험을 해보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아쉬운 게 아니 바닥 보일러를 전기 판넬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하필 기름 보일러요. 좀 추웠죠 그날. 네. 예, 하필 기름 보일러여서 기름 떼느라고 네.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측면.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 에너지 제로 네. 이런 아파트가 나오면 획기적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설치를 하고 네. 이득을 봤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요, 네. 이 제로 에너지 아파트가 건축이 의무화가 됩니다. 아, 이제 의무화예요. 다 이제 이런 아파트를 네.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전기료 진짜 제로가 된다. 네.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큰 혜택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과연 그게 될까? 또 너무 또 비싸지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또 문제점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각 부분에 좀 의견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장님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제로 에너지 이게 진짜 태양광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정말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진짜 뚝 떨어진다. 네. 이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으로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전기세가 안 나가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커뮤니티나 이런 네. 데들을 우리가 그 좀 전기료 많이 들어서 네. 시도하지 못했던 네. 일종의 조명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전기로 할 수 있는 시설들 네.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굉장히 삶의 질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집에만 전기세가 제로다 이거보다 요즘은 트렌드가 지금 커뮤니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전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점들이 더 많이 저는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 이전엔 비용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선택들을 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또 요즘에는 관리비가 더 점점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의무화가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저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전기료, 공동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많은 시설들이나 편의시설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다 제치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안전성,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때 뭐 감지 장치라든지 뭐 이런 가 여러 가지를 다 뭐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물론 비용들이 좀 더 초기에는 들어가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전기료만 절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생활에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사람들이 구축 신축 나누는 기준이 뭐냐. 제가 정확히 나누는 기준이 어느 정도 그 큰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뭐 연도수 가지고 하는데
연도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지금 그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 지금 연도수로 치면 얘네들 구축이거든요. 네. 네, 근데 구축으로 치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신축이죠. 네, 신축으로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와 새로운 아파트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2005, 6년 그때에 설계돼서 네. 한 2008, 9년 이때쯤부터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주차장이 지하화되고 네. 지상은 공원화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온갖 시설들이 그때는 경로당 관리 맞아요. 이것만 있는데 탁구 정말 좀 좋은 게 있으면 탁구대 하나 있고 이랬는데 커뮤니티에 골프 연습장, 네. 헬스장, 그다음에 수영장, 뭐 스크린 골프장, 뭐 요즘은 도서관, 뭐 여러 가지 각종 편의 시설들이 네. 모여들면서 이 안에서 사람들의 아파트 주민들의 이 결집체와 생활의 편익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아파트가 생겼는데 저는 잘 진행이 된다면 네. 이런 게 또 다른 아파트 트렌드를 바꿔가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축의 신축인 초신축인 그렇죠. 네. 신축의 절대 신축 아니 절대 절대 신축. 절대 신축 멋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다만 과정에서 그쵸. 사람들이 약간의 반발이나 네. 우려되는 부분들은 또 당연히 겪어요. 무조건 좋은 네. 일이라고 해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만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절대 신축이 되기 위해서는 네. 과정이 필요하고 네. 과정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 건축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기존 아파트에 약 한 10%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비싼데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더 비싸진다고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이런 또 의견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저는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은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네. 저는 이 부분은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네. 분양가 비싼 아파트가 비싸다라고 해서 안 팔리거나 네. 외면받는 게 아니고 그게 잘 팔리고 그게 대장이 돼서 선도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아파트들이 분양가 비싼 게 단지 비싼 걸로 치는 게 아니고 대장격 아파트로 쫙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인식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분양가 비싼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용보다 이게 대장의 입지가 좀 낮아진다면 그거는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반포 레미안 퍼스티 반포 자이가 생기기 전에 대장 지역이 어디였냐면 대치동이었어요. 대치동이었다가 반포로 넘어가게 만든 결정적 아파트 둘을 꼽자면 얘네 둘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획기적으로 바뀐 아파트 트렌드가 바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이 그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쪽으로 딱 넘어가면서 지금 반포가 대장이잖아요. 이제 대치동보다는 반포 쪽이 그거를 이끌어낸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이어진다가 아니고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양가 높은 거 왜냐하면 그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나 반포 자이 비쌌거든요. 비싸서 처음에는 외면받았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이게 잘 팔려서 대장격이 되면 이게 문제가 없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저희가 별장에 갔을 때도 이게 한 채도 설치를 하려면 정말 지붕을 다 덮는 쪽으로 좀 많은 그 양이 좀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또 의무화가 되면 세대수가 많아지면 필요한 양도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이게 과연 사람들이 다 현혹시킬 만한 그런 비주얼이 될 것인가? 약간 이런 또 의문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 이거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과연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태양광 하면은 지붕에다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태양을 가장 오랜 시간 직접적으로 받아야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남향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경사지게 만들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붕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아파트의 지붕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제로 아파트를 지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붕에 태양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파트가 과연 미관으로 이쁠까? 꼴보기 싫을까? 꼴보기 싫은 쪽이 클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뭐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네.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벽면에다 설치한다. 그러니까 벽면에다 설치하면 왜 벽면에다 설치하려고 하느냐라면 일단 미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붕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미관과 용량 문제 네.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네. 벽면인데 벽면의 문제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그 광선을 받아들이는 네, 네. 그 시간적 지붕보다는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제약에 따른 그리고 이 비스듬히 할 수 없잖아요. 벽면에다가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물론 저는 이제 그쪽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기술자들이 해결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거실 쪽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아파트에 그 태양광 설치한다. 그럼 거실 쪽 그 베란다 쪽에다 이제 설치를 개인적으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미관을 엄청 해치고 또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거실을 통해서 조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가두는 꼴이죠. 네. 그래서 아마 거실 쪽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옆 벽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한계, 제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미관과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나온다라면 이제 획기적인 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데 바로 내년부터 이게 의무화예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건축 비용도 들긴 들지만 이게 또 유지 보수 비용도 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비용은 줄어들겠으나 또 다른 부수적인 비용이 또 계속 추가되는 게 아니냐. 네. 거의 똔똔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유지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어차피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설치하면 끝인가요? 겉에 이렇게 잘 씻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새만금에 대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이게 요즘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새똥들이 다 막아버렸다. 네, 갈매기똥이 그걸 다 덮어가지고 이걸 씻어내야 되는데 이제 진짜 이 비용이 나오는데 벽면에다가 설치하면 저는 이런 문제는 별로 생기지 않을 거로 보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붕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붕은 거의 제가 볼 때 지붕은 안 할 가능성이 많고 지붕을 미관상으로 엄청 이쁘게 한다. 근데 그리고 벽면도 미관상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 청소하는 장치를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어차피 전기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 비용만 어차피 그건 비용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럼 다시 비용 쪽으로 가면 이게 건설사가 이 비용을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많이 나오는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비싸다, 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네. 이렇게 추가가 되면 지금의 분양가보다 더 높아지지 않냐? 네. 그러면 이게 과연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도 또 의문이 들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비싼 거를 아예 거부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부분은 건설사가 그러니까 건설사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과 기술로서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비싸면은 거부하겠죠. 근데 이걸 해결하면 저는 비싼 거는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렇게 뭐 대장급이 되면 뭐 가격이 비싸져도 상관없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이론상은 그렇지만 소장님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그걸 가져와서 보면 네. 지금의 시장이 막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네. 이런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바로 내년이란 말이죠. 이게 정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흘러갈지 사람들이 정말 스며들게 받아들일지 이런 게 또 궁금할 것 같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이제 선도적인 음, 그러니까 제 1번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그 아파트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게 네, 네. 우리는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가격 가지고 분양가.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디자인적인 요소나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기술로 어떤 걸 활용하느냐 이게 나오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건설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 진짜 저걸 줘 돈 주고 하라고 이런 느낌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와 이런 느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신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왈가왈부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10% 이상. 네. 10% 이상 늘어났을 때 일단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분양자들 입장에서 느낄 수는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락장과 맞물렸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 반포자이나 레미안 퍼스티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건 뭐냐면 분양이 성공리에 청약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일종의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엔 다 팔린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많아지면 또 무슨 변화가 생길 수 있냐면 의무화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의무화 됐는데 그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팔리니까 건설사들이 안 지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비용을 좀 부담을 덜어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가지만 가지고 그거를 쭉 고정으로 생각하면 네. 여러분의 생각에서 많은 오류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변수가 생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생각해 보면 의무화가 되면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팔리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의무화라는 얘기는 결국엔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시행착오는 있겠죠. 네. 내년부터 이제 의무화가 되는데 그럼 이런 아파트가 좀 분양이 된다면 저는 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여러분들의 또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저는 안 삽니다. 안 산다고요? 네. 아까 전에 얘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죠? 저는 안 사고요. 네. 나중에 삽니다. 나중에? 네. 나중에 언제? 내년에 분양한다. 네. 그러면 한 3, 4년 후에? 입주하고 나서? 그렇죠. 왜죠? 일단 하락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하락장에 홀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아까 우려했던 대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주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잘 팔릴 수도 있어요. 잘 팔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부를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는 고려해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여기서 뭐 100%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사는 게 나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면 올라가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도 나중에 내가 사고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팔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정확한 신이어도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샀을 때 확실하게 사자마자 올라가는 기간. 예. 그런 걸 따지려면 적어도 4년 후에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것도 시장이 먼저네요. 진짜 예. 소장님. 그리고 이런 아파트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디자인과 디자인과 그 커뮤니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을 일단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만족하다. 그러면 사는 건데 사는 시기는 저는 지금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한 4년 정도 뒤로 미루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